안녕하세요. 아디앗줄의 아디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1시가 넘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15분 다 돼가고 있네요. 제가 준비한 시각은 10시 55분입니다. 벌써 5번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4번째 방송에서는 김유리 교수님의 강연 중에 꼭지 4, 5, 6번을 제가 읊어드렸고요. 오늘은 7번부터 시작해서 이번 민주당은 진보적인가 라는 주제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섰다고 해서 많이들 열광들 해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쪽에는 문외한이라서 체감적이지는 않은데 주변에서들 좋아하고 행복 가득한 이런 소리들을 듣고 하니까 덩달아 기분 좋더라고요. 또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다른 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믿고 신뢰하는 이런 것들이 두터워져 가는 것 같아서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씨가 헛발질만 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당대표 취임 이후 꾸준히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조금은 기대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너무 초등학교 초딩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임기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하나 사실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라도 당장 가서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려오고 싶은데 답답하네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한때 저도 믿고 좋아했었던 미니미니 최민희까지 저런 행보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 실망이고 너무나 배신감도 들고 정말 우리가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을 지지했었는데 과연 우리가 잘 지지를 했었던 건지 정말 어떨 땐 제가 스스로 돌아볼 때 바보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수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렇게 뻔뻔한 정청래 최민희 이하 그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막 환호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낄낄댔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뭐라도 꺼내 들어서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럴수록 저 스스로 차분하려고 더 침착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방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털보를 중심으로 해서 들었었던 모든 유튜브 채널을 구취를 하고 지금은 신생하고 있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사유 없이 듣는다기보다는 옳은 말인 것 같아도 여러 번 곱씹고 듣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조금 두렵고 무섭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다른 신생 채널을 보고 있는데 그들도 나에게 배신을 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라도 그냥 그들을 믿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 판단은 할 수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믿고 그리고 옳은 소리를 하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비판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즐겨 찾아 듣고는 있지만 그래도 나름 저도 곱씹어 보면서 이것이 정말 그런가 자문도 해가면서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또 사설이 길었는데요. 이어서 7번째 꼭지 읊어 나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4, 5, 6 꼭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볼게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꼭지에서 김유리 교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한다면, 꼭지의 제목처럼 기형적인 한국의 정치 지형, 이 부분에서는 300 여의도 의석에 300석 중에 295명이 그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독일과 비교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를린의 의석수 같은 경우 633석인데 그 중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의원은 0명이었다. 그래서 우리와는 상반된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이고요. 그러면 왜 김두리 교수는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그 자유라는 것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자유가 아니고 기업의 자유 혹은 시장의 자유 또는 자본의 자유를 뜻한다라는 다고 해요. 그래서 자유를 앞세워서 자유민주당, 자유당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또 이 그 기업의 자유, 시장의 자유, 자본의 자유, 이것을 뜻해서 자유라는 말을 앞에 내세우는 만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부추기는 거죠. 그 편에 서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인간으로 하여금 도움을 주고 효율성을 주고 효과를 더 충족시켜줘야 하는 건데 오히려 인간을 잡아먹는 구조라는 것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러한 체제를 야수 자본주의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놔두면 야수가 된다라는 의미로 인간을 잡아먹는다. 여기에서 이 잡아먹는다라는 의미는 실업과 불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놔두었더니 야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야수성을 통제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독일의 경우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보수 정당이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말로 주로 조세 정책을 통해서 실업과 불평등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빈곤과 불안의 문제를 국가가 해소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누리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통제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야수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그 독일을 지금 이끌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보수는 일명 그 보수라는 것은 공동체를 중시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공동체가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또 자유주의자들인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보수주의자들과 상당수의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서로 공동체냐 개인이냐 하는 무엇이 우선이냐라는 것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김구 선생과 같은 분이 보수주의자였고 여운형과 같은 분들이 진보주의자였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보수가 이런 김구 선생과 같은 그런 보수가 숨을 거두었던 그 자리에 타고 앉아서 수구들이 보수 행세를 70년째 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국 전쟁의 민낯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분단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 세력이 이 분단을 이용을 하고 악용을 하면서 소위 보수라고 하면서 본질은 수구인 채로 분단에 기생해서 끊임없이 안보 불안을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줄로 연명하면서 현재까지도 지탱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일 뿐이지 내용은 민주주의가 전혀 채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한국의 교사들이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 활동도 할 수 없다. 이 부분도 비판적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구 시민들과 간담회를 하셨었잖아요. 거기에서 저도 좀 인상적으로 봤었던 시민의 이야기 중에 본인의 그 시민분의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데요. 왜 교육감을 그 당사자인 우리들이 뽑지 못하냐 이러면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마련을 해달라라고 대통령께 전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방금 김두리 교수께서 지적해 주셨던 한국의 교사들이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 활동이라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손으로 교육감을 뽑으려면 교사들의 어떠한 안내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입에 자갈을 물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도 맞물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유리 교수님께서 한국의 교사가 금치산자라는 일명 금치산자의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제가 했어요. 그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러면서 이것은 직업군이 한국의 또 이 교사라는 이 직업군이 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러한 직업군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100% 박탈당하는 데에 가만히 있는 이런 직업군이 또 바로 교사라고 하면서 한국의 교사를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 활동을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무기력할 거잖아요. 오랜 세월. 그러니까 지금 김유리 교수가 지적하셨던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러한 직업군들이 그렇게 100% 박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교사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오랜 동안 무력감을 주었는데 정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은 없었다 보니까 교육계가 많이 썩어 있다라는 평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당연했었기 때문에 그들도 그 직업군들도 너무나 당연했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것들은 그 당연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거대한 정전은 무력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두환 때는 그래도 좌절감은 있었다. 그러나 무력감은 없었는데 어, 어, 그때만 해도 이제 모두가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면 이겨낼 수 있으리라. 뭐 저들만 쳐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좌절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원래 이런 거구나 하는 무력감.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무력감에 빠져 있고 이 무력감을 깨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짚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올바른 민주주의란이라고 하면서 6번째 꼭지 있었던 내용인데요. 정치 민주화도 아주 훌륭하게 이루어졌고 사회 민주화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까 말했듯이 민주주의도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을 뿐 정치 민주화나 사회 민주화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민주화 부분에서는 여러 민주화로 또 구분을 지어 주시면서 경제 민주화, 문화 민주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경제 민주화나 또 문화 민주화 또한 똑같습니다. 형식적인 제재는 틀을 갖추었을지 모르나 내용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서 문화 민주화 같은 경우 4가지로 꼽아 주셨는데요. 문화 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하면 남성과 여성의 관계,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것이 문화 민주화의 핵심인데 그 관계들이 지금 매끄럽지 않죠. 그리고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미투 사건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요. 한국에 여성운동 단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아무런 힘도 없고 비전도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성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성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N번방 같은 이런 터무니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처벌을 하고 끝나는 것으로 끝내야 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을 둘러봐야 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단체나 기관들은 저도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성교육을 아주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성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성문화, 남성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도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어떤 식으로 넘어설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 가장 정치적인 교육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독일이 저항하는 인간, 그리고 굴종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인간, 그리고 분노하는 인간, 교감하는 인간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성교육을 정치 교육으로 하는 이유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에 대해서 한 번도 이론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회에 어떻게 여러 가지 미투라든지 이런 여러 여성 문제, 남성 문제 간의 갈등,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 권위주의적인 문제들도요.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 남성의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것은 남성의 편을 드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은 문화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읊어드렸는데요. 자, 이제부터 제가 7번째 꼭지부터 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꼭지 7번째, 민주주의는 형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치 민주화만 되어 있다. 해방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기득권 세력은 하나도 잃지 않았다. 정치 권력만 조금 잃고 나머지는 강고하게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이들은 정치 권력을 일부 잃어서 불편할 뿐 이들의 권력은 사실 상실할 가능성이 사실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물리적인 폭력,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정치 권력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없다. 국민들이 그 정도까지는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펼치는 전략은 바로 정치 혐오인 것이다. 끊임없이 정치의 영역을 혐오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최대한 정치적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걸려있다.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지. 그 내용은 우리가 채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면 그 자리를 채워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정당 체제라는 질서가 잘못되어 있다. 지금 우리는 유럽이 당원 정당인 것과 다르게 미국과 똑같은 지지자 정당이다. 사실상 당원 정당을 만들려면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어떤 제도로서 우리가 어떤 민주화를 달성했다거나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독일 한 작가는 이런 말을 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매일매일 풀어야 할 숙제이다. 한국 사회에 좋지 않은 이런 것들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분단과 냉전이다.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해소할 수가 없다. 이 상황이 해결하지 않으면 수구들이 보수 행세를 하면서 끊임없이 한국 사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한국 사회가 나아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이다. 꼭지 8. 더민주당은 진보인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통일정책에 관해서 잘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 자체가 폼나는 사회가 될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우리 정도의 평등 지향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회가 많지 않다. 아주 독특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미는 어느 사회든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경우처럼 전통적인 지배 세력이 이렇게 와해된 사회가 없다는 뜻이다. 전통적인 지배 세력을 정치학에서는 땡땡땡이라는 말로 규정한다. 일제 때 식민 치하로 들어가면서 500 혹은 600년 조선 왕조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외세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도 경제 권력도 빼앗겼더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 예를 들면 양반이다 라고 하는 문화적 권력과 의식이고 이것은 오래간다. 그런데 한국은 50년대에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공간적으로 다 쓸어버리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러면서
땡땡땡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평등지향적인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 세 대통령의 공통점은 시골 상고 출신으로 목포 상고, 부산 상고, 동지 상고를 나온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그 시절 그 지역에서 수재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아주 가난한 집안의 자식도 최고 권력의 정점까지 갈 수 있다는 사회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동경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촌에 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촌으로 내려가서 우동집을 한다. 일본은 지금까지도 땡땡땡이 그대로 잔존하는 신분 사회이다. 판이 뒤집혀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회를 초토화시켜 놓는 이 살인적인 경쟁이 한국 사회를 학벌 계급 사회로 만들어 놓은 문화적 조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땡땡땡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폐허이기 때문에 학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이고 유일한 신분인 것이다. 이것은 학벌 계급 사회를 타파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 타파한다면 인류 역사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평등지향적인 낙원을 만들 수도 있다. 가슴 뛰게 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학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시연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면 한국 사회를 그야말로 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꾸어야 한다.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대학에 대학 입학 시험이 없고 고등학교 시험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일본도 따라하고 있고 올해부터 도쿄대를 시작으로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앤다. 이제는 한국의 교사들도 한국의 교육에 대한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엘리트 대학 시스템, 학벌 사회 이런 것들이 존속하는 한 교육다운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현재 180석인 민주당이 이뤄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다 읊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비염으로 콧물이 자꾸 나와서 목소리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6번째 방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